한국 사람들 보니까 동남아시아의 역사에 대해선 아는 사람이 없던데. 중세 동남아시아군대도 그렇고 동남아시아에 대해선 나와 있는 글이 전혀 없네요. 동남아시아도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얀마의 파간조의 부는 송나라도 부러워할 정도였으며 수코타이조부터 시작된 아유타야조까지 태국도 강성해서 명나라 못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라오스의 루앙프라방조와 캄보디아의 앙코르조도 있는데 앙코르조가 서양인들이 말하긴 동양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앙코르와트 사원만 봐도 그 나라의 웅장함이 말해주죠. 이외에도 2세기에 건국되어 17세기까지 나라를 유지한 참파 왕국도 있죠. 그리고 몽골과 중국의 침입을 격퇴한 베트남도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대한 역사는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자기네 나라와 연관이 없는 나라의 역사에 관해서는 소홀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세계사의 주류와 연관이 없는 나라 역시 소홀히 대합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자신들의 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 세계사의 흐름에 중요한 국가의 경우 외국사라고 해도 자주 다룹니다. 동남아시아는 세계사의 주류와도 연관이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옛날부터 중국, 일본과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예로부터 중국의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역사는 꼭 한국의 역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한국에서는 중국의 역사를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일본의 경우 중세시대는 한국의 역사와 거의 연관이 없기에 대체적으로 소홀히 하고 나라시대나 도요토미 시대, 에도막부 말기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시기를 주로 다룹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세계사에서 중요한 국가들만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서양이라고 해도 세계사에서 중요하지 않은 국가는 소홀히 합니다. 북유럽의 경우 유럽사를 바꾼 바이킹 외에는 언급되지도 않으며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이슬람 격퇴와 대항해 시대 외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동유럽의 경우도 계몽군주와 세계대전 직전까지는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조차 절대왕정 이전에는 거의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른 대륙은 더욱 심합니다. 아프리카의 경우 고대 이집트가 4대 문명이므로 잠깐 나오지만 다른 문명은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아메리카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역사의 부록 정도 받게 되지 않고요. 오세아니아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에서 인도는 남아시아에서 그나마 중요한 국가이므로 어느 왕도가 있었다만 언급만 할 뿐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4대 문명의 발상지이므로 그나마 나오다가 이슬람 시대에 좀 자세히 나오지만 아바스 왕조의 멸망 이후 오스만이 잠깐 나올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의 역사를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계사의 흐름에 공헌을 하지 않거나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사에 우리나라는 언급도 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으며 기껏 언급한다는 것이 한국전쟁이 유일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나마 아시아 국가들에게 한국은 경제대국이니 그나마 나은 사정이긴 하지만요. 지금까지 지식틀치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